이번에 이제 그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된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가법이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요게 이제 적용이 됐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이른바 이제 뺑소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범인도피 방조 혐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이제 좀 혐의가 바뀔 거라고 지금 보여요. 범인도피 방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좀 소극적인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 때문에 도대체 범인도피 방조에서 교사로 바뀌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경찰 측에서 이번에 결정적인 또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해요. 이 증거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김호중 씨한테 음주운전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남관 변호사가 원래 김호중 씨 소속사의 입장문을 초안을 보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소속사가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이제 뭐 발표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 있던 입장문의 내용이 뭐였냐? 음주운전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입장문 초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소속사가 보기에도 음주운전 문제만큼은 잘 버티고 잘 입을 맞추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속사와 변호사 두 사람 사이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수준을 뛰어넘어서 입장문 초안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국민들한테까지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거 봐봐라 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될 거다. 지들끼리 그렇게 의논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얘기를 갖다가 입장문 초안에다가 조남관 변호사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호중 씨는 떳떳하고 무죄다. 이런 식의 또 엄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에조차도 마지막 가가지고 사실상 김호중 씨에 대한 죄가 다 지금 드러나고 있던 그 시점에서조차도 엄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데 여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립니다. 그런데 조남관 변호사가 일단 법리적으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음주운전 자체는 적용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 많은 지금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술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유흥업소 직원이 지금 이제 뭐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가지고서도 음주운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 수치가 객관화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17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측정한 거 말고는 없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물증 증거가 없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호중 씨에 대한 범죄 혐의 가운데 음주에 대한 얘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음주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죠. 그런데 지난 27일에 경찰에서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당시 경찰 같은 경우는 김호중 사건에 대해 가지고 혐의 입증에 대한 꽤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증언이 지금 이제 일치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길래 김호중 씨의 진술이 진짜냐 가짜냐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경찰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김호중 씨와 매니저 두 사람이 통화를 한 녹취록을 경찰이 이번에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확보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이 매니저가 누구냐? 매니저가 이제 한 3-4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리자수하러 갔던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대리자수를 했던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그 범죄 혐의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매니저의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매니저가 통화 자체를 이제 자동 녹음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아이폰 그 3대 가까이 되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는 상태죠. 일부만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 좀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자기는 뭔 죄라고 김호중 씨한테 뭐 이렇게 뭐 돈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누구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구속까지 그렇게 감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죠. 그래서 뭐 비밀번호도 알려줬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이 매니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대신 자수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요 얘기만 지금 딱 보더라도 범인 도피 교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방조에서 교사가 된다면 당연히 범죄면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확실시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사고를 냈는데 왜 사고를 냈다 라고 매니저한테 얘기하냐.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뭐 게임이 끝난 것이죠.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라고 김호중 씨가 매니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음주운전 그때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말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제 법원이 보기에 그게 이제 음주 사실에 대해 인정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중요한 게 뭐냐.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김호중 씨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범죄 혐의가 위험운전 치상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운전을 해가지고 치상을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 그거는 음주가 뭐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었냐 안 넘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운전을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 얘기를 통해서 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술 때문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범죄 혐의로 적용을 시켰던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혐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매니저의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김호중 씨가 그때 당시에 사고는 당시에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운전 자체가 정상적으로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이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한 다음에 범인 도피 방조에서 범인 도피 교사로까지도 지금 범죄 혐의가 바뀌게 될 테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는 꽤 세더라고요. 이게 최대한 15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택시 기사님이 2주 전치 2주였으니까 막 15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실형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도 그렇게 경찰을 상대로 지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이것도 지금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분명히 그때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폰 세대 중에서 지금 비밀번호를 일부만 제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좀 애매한 게 사생활이 담겨 있다라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사생활이 담겨 있길래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치소 가는 수준이 아니라 실형 선고까지 받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뭔 짓을 다 하든지 간에 자기가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미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한다? 혹시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휴대전화 같은 거를 검사한다라고 했었을 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증거로 채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 예컨대 카카오톡 같은 걸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 누구랑 했고 그다음에 뭐 카톡은 뭘 했는지 그런 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 자체를 다 봐야죠. 자료 일단 쭉 보고 난 다음에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증거로 될 수 있겠다, 증거로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카카오톡 내용이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카톡에 또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닐지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사생활을 운운하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를 3대나 썼다라는 것인데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3대 중에 일부 예컨대 A, B, C가 있으면 A의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다 이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10자리였다라고 한다면 그 10자리 가운데 일부를 알려줬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좀 확실하게 기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비밀번호 일부를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그러니까 뭐 세 대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 대, 두 대 전체 다를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기사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라고 하니까 10자리라고 한다면 그냥 5자리만 알려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할 거는 세 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시인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한두 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한두 대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라고 하는 말이 한두 대의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진작에 세 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두 대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근데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경찰 조사에 지금 끝까지 비협조적인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전화가 세 대나 필요할까? 그것도 아이폰으로. 아이폰은 이게 포렌식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제가 알던 사람 중에 휴대전화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바꿨던 사람은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생활을 운운하면서 휴대전화를 공개를 안 한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혹시 그 휴대전화에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다른 뭔가 논란이 될 법한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닐지 우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